자, 볼까요? 이제 8회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선사유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에서 일본 산지의 흑요석이 출토되었다. 자,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의 흑요석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흑요석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갈까요? 1번 흑요석이라고 하는 석기는 화산지형에서 출토가 돼요. 그리고 이거를 연구해보잖아요. 그러면 성분을 보면 어느 지역에서 가져온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흑요석은 화산지형. 자, 그러면 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게 언제냐? 구석기 후기.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구석기 한 중후기부터 신석기 시대까지 걸쳐 있는데 구석기 시대의 흑요석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강원 양구 상무룡리, 우리 금방 읽었던 요 양구 상무룡리예요. 자, 양구 상무룡리는 양구가 여기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랑 가깝냐? 우리나라 백두산 지형이라 해봤자 뭐 백두산 한라산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는 백두산 산지예요. 백두산 산지거. 그러니까 강원도 양구거는 어디서 가져온 화산지역, 화산과 관련된 화산암이냐? 요거지, 백두산 산지. 자, 그리고 신석기 시대에는 양양 오산리, 그리고 부산 동산동에서 흑요석이 나왔어요. 그런데 양양 오산리는 여러분 양양은 또 어디예요? 강원도 양양이거든. 그리고 요즘은 또 여기가 서핑으로 엄청 유명한 서핑의 성지가 돼버렸죠. 고성, 양양 이런 데는 이제 요즘은 그걸로 유명해졌고 핫플 뭐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 어쨌든 요 양양 오산리 같은 경우는 강원도잖아. 어디가 가까워? 여기 백두산에 가깝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백두산 산지거. 자, 백두산에서 가져온 거. 자, 그런데 부산 동삼동 같은 경우는 백두산에서 한참 멀잖아요. 여기는 되게 멀잖아. 그래서 여기 거는 그럼 어디 거냐? 어디서 가져온 거냐? 요거는 백두산 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거냐? 일본산. 그러니까 일본 큐슈에서 가져온. 자, 그러면 지금 부산 동삼동 유적은 신석기 시대 유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신석기 시대에도 일본하고 막 배 타고 막 멀리 교류를 했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일본과 교류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일본과 교류, 원거리 교류가 이루어져. 원거리면 이제 멀리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거고, 에이 무슨 신석기 사람들이 이때 교류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경남 지역에서 나무로 된 신석기 때의 배가 발견됐어요. 유물이 발견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나무로 된 배가 발견됐다는 건 배 타고 갔다는 얘기고, 그리고 왜 지금처럼 무슨 뭐 모터가 달리거나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동력이 아니더라도 왜 그냥 배가 갈 수가 있어요. 해류나 뭐 조류 같은 걸 이용하면. 그래서 일본으로 갔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흑요석이 발견됐고, 자 그럼 제시문 다시 볼게요. 강원도 양구 상무룡리에서는 일본 산지에 흑요석이 출토되었다. 맞아요. 2번 부산 동삼동 폐청에서는 조와 기장이 수습되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게 아니네. 제가 금방 맞다고 했는데 백두산 산지니까 틀린 거네. 그쵸? 1번 양구 상무룡리는 백두산이다. 일본 산지가 아니다. 1번이 틀린 거고. 자, 그 다음 2번 부산 동삼동 폐총에서는 조와 기장이 수습되었다. 자, 볼게요. 부산 동삼동 우리 금방 나왔었죠? 신석기 시대 유적이에요. 그러면 신석기 시대 유적이니까 여기에서는 잡곡 농사를 지었을 거고, 이때 잡곡이라는 게 뭐겠어? 조, 피, 수수, 기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조나 기장이나 뭐 수수나 이런 게 나왔어? 나왔지. 맞아요. 3번 울주 검단리 유적에서는 방어시설인 환호 유적이 확인되었다. 자, 울주 검단리 유적이 어느 시대 유적인지 봐야 되겠죠? 청동기 시대 유적이에요. 울주 검단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 유적이고, 그럼 여기에서 방어시설, 목책, 환호 이런 거 나왔냐? 특히 환호 유적이 유명한 곳이에요. 대표적인 곳. 그래서 맞다. 4번
서천 화금리, 평양 남경 등에서는 탄화미가 발견되었다. 자, 이렇게 써볼게요. 탄화미. 탄화미는 쌀이죠? 쌀농사 지었다는 얘기죠? 자, 여주 후남리. 여주 후남리. 그 다음에 서천 화금리. 그 다음에 부여 송국리. 그 다음에 평양 남경. 평양 남경에서는 탄화된 좁쌀도 나왔잖아요. 탄화미도 나왔어요. 그래서 평양 남경. 그래서 여기에서는 탄화미가 나왔다? 맞아요. 그러므로 정답은 1번. 자, 2번 볼게요. 다음 사료가 설명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귀신을 믿기 때문에 구급에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를 천군이라 부른다. 또한 자, 여러 나라에서는 각기 별읍이 있으니 그것을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도망하여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도 돌려보내지 아니한다. 자, 여기서 사마님을 알 수 있고, 사마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재정분리사회인데, 자, 정치는 군장이 하죠. 그래서 군장의 명칭은 신지나 읍차나. 자, 정치는 군장이 한다. 그래서 군장의 명칭은 신지나 읍차. 그 다음에 제사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와 정치를 따로따로 하는데 특히 제사장은 천군, 그리고 천군은 별읍, 그러니까 따로 또 다른 지역인 소도를 관장한다. 이 소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사 지내는 거죠. 신성지역이고 제사를 지낸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지읍차 같은 군장 따로, 천군 같은 제사장 따로 재정이 분리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재정일치사회는 청동기, 단군왕검 같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재정분리사회는 철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정일치는 청동기, 재정분리는 철기,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4번 1번 볼게요. 혼인풍속으로는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옥점. 민며느리제는 옥점. 두 번째, 방직기술이 발달했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등의 특산물이 있었다. 동해. 자, 3번, 혼인 때부터 수의를 마련하고 장래에는 금, 은, 패백을 후하게 썼다. 혼인 때부터 수의를 마련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전쟁을 워낙 많이 하니까. 수의 뭔지 알죠? 수의. 죽은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묻히기 전에 입히는 옷이 수의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수의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전쟁이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고, 그러면 이 나라는 어디냐?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서 3번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 4번,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를 열었다. 자, 5월 수린날 10월 계절제, 재선에서 2번 있으면 사만.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자, 그러면 사만의 풍습만. 재선회사 여기 나왔으니까 재선회사 빼고 나머지 풍습만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 자, 사만의 풍습으로는 일단 뭐 편두, 문신. 편두나 문신은 진변한, 그러니까 변한과 진한에서 편두나 문신의 풍습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거 형태는 단움집. 주거는 단움집 또는 토실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무덤은 죽음묘. 그래서 반음집이나 죽음묘 같은 경우는 이제 마한 지역에서 많이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사망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3번 봅시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왕 12년 3월 처음으로 서울의 시장을 열어 사방에 물자를 유통시켰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경주고 시장을 처음 열었다라고 했으니까 최초의 시장은 소지왕. 정확히 말하면 소지마리간. 자, 소지마리간은 몇 세기? 몇 세기 소지마리간? 5세기 소지왕. 네, 5세기 소지왕이죠.
자, 그러면 소지왕의 업적 한번 볼까요? 소지왕의 업적은 우역을 설치하고 관도를 수리했다. 반대로 관도를 수리하고 우역을 설치했다라고 하는데, 관도는 도로, 그 다음에 우역은 약 뭐 한 30리 정도 어느 정도마다 역이라는 걸 설치해서 곡물을 운송하거나 할 때 중간에 딱 어떤 정류장처럼 삼는 거를 우리가 우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관도가 수리되고 우역이 설치됐다는 건 그만큼 도로망이 정비가 됐다. 이런 교통이 좀 정비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지왕 때 시장이 최초로 설치가 되고, 시장이 최초로 설치되었다. 자, 그 다음에 백제 동성왕이 결혼을 요청하게 되자 동맹을 체결하잖아요. 바로 결혼동맹. 자, 백제와 결혼동맹을 체결하는데 백제 동성왕과 신라 소지왕 사이의 결혼동맹. 그래서 동성왕이 요청하자 이찬 비지에 딸을 시집 보냈다. 네, 이런 표현이 사료에 언급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육부체제를 확비하죠. 육부체제를 정비하기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부족적 육부에서 행정적 육부로 개편한 거죠. 그래서 부족적 성격을 좀 없애면서 통치의 편리한 이런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그래서 육부의 행정체제를 정비했다. 육부의 행정체제 정비. 자, 이게 소지마리간. 자, 그 다음에 왕 18년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아 나라의 일을 총괄하게 하였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은 이때 처음 생겼으니 지금의 재상과 같다. 자, 그러면 상대등을 처음 설치했죠. 요거는 어느 왕? 버풍왕. 자, 버풍왕 같은 경우는 6세기 전반기의 왕이죠. 그래서 한 20년대? 아니 20년대? 그 정도? 20, 30년대? 자, 그러면 버풍왕의 거기 나와있는 업적부터 볼까요? 상대등 설치. 상대등이라는 건 귀족의 대표죠. 그리고 수상의 역할을 담당했고, 상대등 설치, 그 다음에 병부 설치, 병부는 지금의 국방부겠지. 병부 설치, 그 다음에 율령 반포. 자, 그러면서 17관등제를 정비하죠. 자, 그리고 골품제 정비, 그 다음에 불교 공인, 그리고 대가야와 혼인동맹, 결혼동맹. 자, 그러면서 금강가야 복속. 자, 그리고 공복제 마련. 이런 것 쭉 한번 그냥 순서 없이 써봤어요. 자, 그래서 소지마립강과 버풍왕. 자, 그러면 제시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고려가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겼다. 자, 여기다 써볼게요. 제시문을. 자, 고구려랬지 내가 금방. 고구려가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겼다. 평양천도죠. 그러면 장수왕. 장수왕이면 뭐 오색이죠. 제가 연도를 썼지만 오색이. 자, 그러면 소지왕은 오색이라고 제가 그냥 썼지만 오색이 말이에요. 한 590년대쯤? 요때쯤 정권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자, 소지마립가는 5세기 말에서 버풍왕은 6세기 전반이라는 시기를 한번 체크해 두시고, 장수왕 같은 경우는 5세기 전반인 거잖아요. 요 사건은. 그래서 여기는 가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라가 순장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고 주군의 관리들에게 농사를 권장하도록 했다. 자, 순장 금지는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은 5세기 초예요. 아니고 6세기 초. 자, 그러면 5세기 말 소지왕, 6세기 전반 버풍왕, 그 사이에 5세기 그리고 6세기 초 지증왕. 자, 그래서 요 지증왕이 버풍왕 앞이니까 딱 요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신라가 백제 비유왕과 동맹을 맺었다. 자, 요거는 눌지왕이고요. 눌지왕 때 동맹을 체결했죠.
이거는 5세기 전반. 그러므로 역시 가 이전. 정확히 하면 433년이니까 가 이전이죠. 자, 그 다음에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고쳤다. 성왕이죠. 그리고 사비천도는 538년이니까 이거는 6세기 전반이긴 하지만 나 이후가 되겠죠. 그래서 법후강, 성왕, 진후왕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으니까 성왕은 그 뒤에 일이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4번. 다음 중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왕자 대봉해가 당 조정의 문서를 올려 가가 신라보다 윗자리에 자리 잡기를 청하였다. 이에 대해 대답하기를 국명의 선우는 원래 강약에 따라 일컫는 것이 아닌데 조정제도의 등급과 위엄을 지금 어찌 나라에 성하고 쇠한 것으로 인해 바꿀 수가 있겠는가? 마땅히 이전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자, 왕자 대봉해는 대씨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발해겠지. 정확히 대봉해라는 사람이 어느 왕의 아들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왕의 아들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한 왕자였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9세기 말이거든요. 890년대쯤 되니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발해가 잘 나갈 때예요. 그러니까 발해가 뭐라고 하냐면 신라하고 발해 사신이 갔는데 신라 사신이 황제 조금 더 앞에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나가는데 우리를 신라보다 더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 황제 곁에 앉게, 가까이 앉게 해달라 라고 요청한 사건이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쟁장사건, 쟁장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은 9세기 말에 있었죠. 그러면 이 쟁장사건은 지금 누구랑 대립한 거냐? 신라와 발해가 대립한 거고, 나라는 발해죠. 897년쯤 되니까 9세기 말, 그리고 발해와 신라가 대립한 거지. 자, 그래서 이 중에서 가나라는 발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발해 사신이 신라보다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치원이, 이때 최치원이 활동하던 그 시대거든요. 최치원이 당나라에 편지를 보내니까 왜 문서를 보내요. 이거는 아니될 말이다 막 이러면서 문서를 보내고, 당나라에서도 맨 마지막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제도는 이 나라의 성하고 쇠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것이니 원래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걸 쟁장사건이라고 하고, 발해를 골라라. 1번 인안, 중흥, 고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자, 발해에서의 연호, 고왕, 천통, 그 다음에 무왕, 인안, 그리고 문왕, 대흥, 고력. 자, 그 다음에 성왕이라고 있다고 했죠. 성왕은 중흥, 그리고 전성기 때의 선왕은 건흥. 그래서 천인대건 순서가 고무문선. 성왕은 빼고 성왕은 이제 한 번씩 언급되기도 하지만 중요하진 않으니까. 자, 그래서 1번에 맞고요. 2번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중정대, 서적관리를 맡은 문적원이 있었다. 자, 우리는 중정대 알아야 돼요. 중정대에는 관리감찰. 자, 맞는 설명 3번 위화부를 두고 인사행정,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자, 위화부라고 하는 건 신라의 인사권을 담당하는 기구고 진평왕 때 만들었던 기구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발해에서 인사권을 담당한다라고 하면 충인의 지의 신이니까 충부 정도 되겠죠.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러면 여기 중정대라고 하는 이 기구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것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자, 발해에서 발해의 삼성 중에 가장 핵심 역할을 했던 관청은 어딜까요? 그러니까 발해의
삼성이 있잖아.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시됐던 기구가 뭐냐? 최고 기구가 정당성. 그러면 정당성의 수상은 누구야? 수상, 그러니까 장관.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는 왕 밑에 제일 높은 사람 수상이잖아요. 대내상. 알죠, 여러분? 대내상. 그래서 정당성 중심, 정당성의 대내상 중심. 꼭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3번이 틀린 설명. 4번. 일본에 보낸 문서에 고려 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네,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고려 국왕 대흠무. 기억나요? 문왕 때 고려 국왕 대흠무. 그래서 맞는 설명이죠. 정답을 3번. 자, 5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을 요청해 얻고 돌아와 가를 보며 말하기를, 자, 당나라에 가서 군사를 얻고 돌아왔다. 그럼 이게 무슨 동맹? 나당동맹. 네, 나당동맹이에요. 그래서 나당동맹을 체결했구나. 자, 나당동맹은 648년이고 그 다음에 이 나당동맹을 체결한 인물이 바로 김춘추고, 그러면 나당동맹이 체결됐을 때 신라왕은 누구예요? 이거 어느 왕 때 당나라에 군대 빌리러 갔죠? 진덕여왕. 그래서 이건 진덕여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김춘추가 이제 돌아와서 말하기를, 그러면 가는 누구냐? 이제 절친이겠지. 절친한테 말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 죽고 사는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렸는데 살아 돌아와 다시 공과 만나게 되니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자, 쉽게 말하면 자칫 잘못했으면 군대 빌리러 가서 죽을 뻔하기도 했었잖아요. 고구려에서는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돌아와서 다행이다. 그랬더니 가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함에 의지하여 두 차례 백제와 크게 싸워 20성을 빼앗고 3만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품석 부부의 유골이 고향으로 돌아와 천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이 말이죠. 다행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품석 부부가 누구냐? 말하자면 이 사람이 가라는 인물이 싸워서, 백제랑 싸워서 김품석 부부의 유골을, 이렇게 유해를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뭘 말하는 거냐? 자, 여기에서는 대야성 전투가 있었다. 대야성 전투가 642년에 있었고, 이때 백제의 공격으로 대야성이 함락된 거예요. 그리고 이때 누가 죽었냐면 김품석 부부가 죽었는데, 김품석 부부가 김춘추의 딸과 사위였던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가라는 장군이 여기를 다시 빼앗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럼 가는 누구냐? 김춘추의 절친이네. 누구? 김유신이죠. 김유신. 그래서 김유신이구나. 김유신하고는 천안매부 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김춘추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둘이 같이 세력을 키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가는 김유신. 그럼 김유신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일단 자, 김춘추와 함께 화랑 출신이고 당연히 화랑도. 자, 그 다음에 김춘추와 함께 이 김유신은 비담의 난을 진압하기도 해요. 비담의 난이 진덕여왕 때 있었던, 아니 선덕여왕 때 있었던 반란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여왕 말년에 있었던 비담의 난을 진압하면서 세력을 키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김유신 같은 경우는 통일전쟁에 기여하기도 하니까 황산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하죠. 자, 황산벌 전투에서 개백과 싸웠죠. 그리고 나서 사비성을 함락시키면서 백제를 멸망시키기도 했다. 자, 그러면 제시문 볼까요? 1번 황산벌에서 백제군을 물리쳤다. 요게 김유신. 1번. 물론 이때 왕은 김춘추였지만 김유신을 보낸 거니까 뭐 김유신, 김춘추 다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 특히 여기서 이제 황산벌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하면 김유신인 거죠. 1번. 자, 그래서 1번이 정답. 2번. 화왕계, 신무당에게 화왕계를 지어 바쳤다. 화왕계라고 하는 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우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설총, 유학자인 설총. 자,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 뒤를 이어 신라왕으로 즉위했다. 진덕여왕을 끝으로 성골 사라지고 진골이 왕이 되기 시작했다. 누구? 김춘추, 무열왕.
자, 그 다음에 당에서 무령군 소장으로 있다가 신라로 돌아와 청해진을 설치했다. 청해진 설치는 장보고, 흥덕왕 때 장보고. 그래서 정답은 1번. 자, 6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목종 원년 3월 각 9년의 안일호장에게 직전의 절반을 주었다. 12월 각 문무양반 및 군인들의 전시과를 개정하였다. 자, 일단 첫 번째 줄에 목종이 언급돼 있어요. 그럼 무슨 전시과예요? 개정전시과. 네, 군인전이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에서 설명하는 건 개정전시과 목종. 자, 그러면 개정전시과라고 하는 건 뭐냐? 문무 18등급의 관리들한테 전현직 관리 모두에게 토지를 나눠주죠. 그래서 자, 18등급의 문무 직산관에게 수조권을 지급.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결정적인 힌트는 군인전 지급. 이렇게 군인전이 지급되었다. 무조건 개정전시과야. 목종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군인전 지급이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그 전보다 지급 액수는 어떻게 돼요? 줄지. 그쵸? 지급 액수는 지급액은 감소. 그래서 16과 이하는 시지 없는 거 알죠? 16, 17, 18등급 3개는 시지 없어. 그 정도로 줄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 1번. 산관이 토지 분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금 제가 여기 첫 번째 문무직산관이라고 썼잖아요. 여기 직산관이라는 건 그냥 전현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현직 관리에게 나눠졌다. 그런데 1번에 산관이 제외되었다는 전직 관리가 빠졌다라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만 지급한 거야? 현직에게만 지급한 거예요. 현직만 지급. 자, 그러면 전시과 중에서 현직만 지급한 전시과는 무슨 전시과? 요거는 경정전시과. 경정.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자, 문반이 무반에 비해 많은 토지를 분급받았다. 이거 문반 우대. 자, 문반이 우대된 거는 당연히 시정전시과 개정전시과 다 맞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자, 다만 이렇게 봅시다. 경정전시과에서는 자, 문종 때 경정전시과는 자, 문무 차별이 완화되고, 자, 문무 차별이 완화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문무 차별이 완화된다는 건 그전에는 문시는 이만큼, 무시는 이만큼 줬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누구한테 토지를 더 많이 준 거야? 더 주기 시작한 거야? 무신의 대우가 좋아진 거지. 그래서 무신 대우가 향상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문무차별 완화.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제가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거지 뜻은 똑같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무신한테 더 주기 시작했어. 이런 뜻인데 요게 경정전시과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차이가 엄청났다. 문신한테 훨씬 많이 주고 무신한테 조금 주고. 그래서 이번에 문반을 우대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시정전시과도 문반 우대, 개정전시과도 문반 우대. 이렇게 볼 수 있죠. 다만 경정 때는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맞고 3번.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눴다. 자, 사색 공복 들어가면 무조건 시정. 관품과 인품을 고려하는데 그 중에 관품은 사색 공복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관품, 사색 공복 들어가면 시정전시과. 자, 그 다음에 4번. 이전에 비해 토지 공급량이 늘어난 적은 없지. 네, 다 줄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봅시다. 자, 스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스님은 북악의 법통을 이으신 분이다. 스님은 항상 남악과 북악의 종지가 서로 모순되며 분명해지지 않음을 탄식하여 많은 분파가 생기는 것을 막아 한 길로 모이기를 바랐다. 자, 여기서 이제 분파가 생기는 것을 막아서 한 길로 모이기를 바랬다라는 건 통합. 네. 통합을 하고자 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 그래서 스님은 수좌 인유와 가까이 사귀어 명산을 유람하고 절을 왕래하면서 불법의 북을 올리고 불법의 깃대를 세워 불문의 젊은 학자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하였다. 자, 여기서 힌트는 첫째, 북악의 법통을 이었다. 둘째, 통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부각의 법통을 이었다. 통합을 할 거다. 누구냐? 규녀. 규녀는 언제냐? 광종 때 사람인 거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죠. 광종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금방 나왔던 부각의 법통을 이었고, 그 다음에 종파를 융합을 할 건데, 자 아직까지는 교종과 선종을 다 통합하진 않아요. 우선은 뭐부터 통합해? 교종부터. 그래서 고려 전기니까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교종이라는 건 이 당시에는 화엄종이 가장 좀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고자 했는데 요거를 우리는 성상융회라고 하죠. 성상융회 사상을 바탕으로. 자, 그 다음에 불교를 좀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보현 10원가를 쓰기도 해요. 이건 향가예요. 향가. 보현 10원가, 향가 이런 거를 쓰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북악과 남악이라는 건 뭐냐면 화엄종이 갈라진 거예요. 네, 북악파와 남악파로 화엄종에서 나눠진 거고, 북악의 법통을 이으면서 남악까지 수용을 한 게 바로 규녀라고 하는 인물이죠.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1번 성상융의 사상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대립을 해소하려 했다. 자, 여러분은 이거 기억하면 되죠. 성상융회. 성상융회 나오면 누구예요? 규녀.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상경학 나오면 누구라고 했지? 의천. 성상경학은 의천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똑같아. 근데 표현이 다른 거지. 이거 성상경학도 화엄종 중심으로 법상종을 통합하자 하는 거 똑같거든요. 이제 표현이 다른 거지. 자, 그 다음에 이건 알지 여러분. 원흉회통은 누구야? 원흉회통. 얘들아? 원흉회통 사상은 누구야? 이거 원흉. 네, 원흉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이제 막 섞인다, 이제 막 뒤죽박죽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냥 이거는 단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막 의미가 뭐고 막 그 안에 뭐 성을 뜻하는 뭐와 뭐 색을 뜻하는 뭐를 막 구별하고 하면 복잡하잖아. 단어만 알아둬도 돼요. 원흉회통, 원흉. 성상경학은 의천, 성상융회는 규녀. 단어로만 알아도 충분하다. 매우 훌륭해. 단어만 알고 있어도 매우 훌륭하다. 자, 그래서 정답은 그럼 1번이죠. 네, 1번이네요. 1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선문 구산의 통합을 시도했다. 이게 뭐냐면 선종이 구산 선문이잖아요. 그 선종의 종파를 통합하고자 했다. 보우. 이 보우는 임재종을 도입하려 했던 고려 말의 승려예요. 이 사람이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 자, 그 다음에 3번 참회 수행을 주장하며 백년사를 결성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요새, 백년결사 요새.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여 선종을 포섭하려 했다. 천태종은 의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죠. 자, 8번 다음 관련된 구강대의 정치 모습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화통도감을 설치했는데 한사 최무선의 말을 따른 것이다. 최무선은 원의 영초기술자인 같은 마을 사람 이원을 잘 대우하여 몰래 그 기술을 묻고 가동이라는 건 이제 집안에서 부리는 아이들이니까 이제 뭐 노비쯤 되겠죠. 애들을 보내서 익혀서 시험해 본 후에 마침내 왕에게 건의하여 설치하였다. 자, 그래서 여기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화통도감을 설치했다라고 했으니까 왕은 우왕. 우왕은 공민왕 다음, 네, 공민왕 다음 왕이 우왕이에요. 자, 그러면 우왕대의 업적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 금방 나왔던 것처럼 화통도감 설치. 자, 그러면 화통도감을 설치해서 이걸 이용해서 누구를 물리쳤죠? 우왕 때 누가 엄청 많이 쳐들어와요? 왜구. 그쵸. 그래서 왜구를 격퇴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왜구 격퇴 전투들만 한번 써볼게요. 자, 홍산대첩 최영.
홍산이 지금의 부여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황산대첩 이성계. 자, 황산은 어딘지 좀 알아둡시다. 황산. 황산은 어디냐면 남원, 운봉. 남원. 근데 이제 뭐 운봉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지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남원, 운봉으로 체크할게요. 자, 그 다음에 진포대첩 최무선. 그 다음에 가는포대첩 정지. 자, 이거 전부 다 우왕 때 외구를 격퇴했던. 자, 그리고 이 우왕 때는 또 명의 철령이 설치 요구. 명의 철령이 설치를 요구하자. 자, 이때 이성계가 반대했는데 갔다 오라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휙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반란 일으킨 거죠. 그거 뭐라고 하죠? 위화도 회부. 그래서 위화도 회부까지 전부 다 우왕때예요. 자,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직지심체요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직지심체요절. 자, 직지심체요절은 우왕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고 가끔 장소 물어봐요. 어디서 관행했더라? 청주 흥덕사. 이거 가끔 물어보거든요. 청주 흥덕사. 자, 이 직지심체요절 지금 어디있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이 직지심체요절을 그냥 수장고라고 하죠. 이 박물관 창고 같은 거 이제 그런 데다 보관하면서 이제 연구자들만 보다가 지금 2023년 지금 전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 그래서 50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대중에게 소개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50년 만에 개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는 난리 났어요. 아마 관련된 학자들은 다 프랑스 갔을걸? 당연히. 그래서 프랑스 국립도서관. 저도 마음 같아서 가보고 싶지만 이게 또 이거 하나 보러 프랑스까지 갔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략? 네, 당연히 생략.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걸로 충분하니까 이렇게 직지심체요절. 제가 만약에 관련 학자였거나 그랬으면 갔겠죠. 당연히 지금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보는 게 50년 만에 보는 게 중요하지. 그랬겠죠. 자, 어쨌든 직지심체요절까지 이게 바로 우왕의 업적이에요. 자, 그러면 제시문 볼게요. 1번 도병마사가 도평을 사사로 개편되어 국가 전반을 관장하였다. 자, 도병마사가 도평을 사사로 바뀌었다는 건 관제가 개편됐다는 얘기죠. 바로 충렬왕. 두 번째, 박위가 외구의 본거지인 스시마섬을 토벌했다. 자, 여기 지금 외구를 격퇴한 거는 전부 다 우왕인데 스시마섬을 토벌한 건 우왕이 아니에요. 요거는 창왕이에요. 스시마섬을 토벌한 건 창왕. 이성계가 남원 운봉에서 아지바투를 사살하고 군마를 획득하였다. 자, 여기 있네. 남원 운봉. 아까 나왔죠. 남원 운봉이 어디냐? 황산대첩이고 이성계가 아지바투를 뭐 죽였다라고 했는데 아지바투가 누구냐? 외구의,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 뭐라고 해야 돼? 장수라고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고 군마를 획득했다. 그래서 황산대첩을 말하는 거예요. 4번에 삼군도 총재부가 설치되어 군권을 장악하였다. 삼군도 총재부는 공양왕 때. 자,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차지한 뒤에 전제개혁을 하죠. 여러분 알죠? 과전법 실시를 하잖아요. 이 과전법에 반대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삼군도 총재부를 설치하고 이성계가 군권을 장악하게 돼요. 그래서 왕으로 하면은 공양왕 때지만 이성계가 군권을 장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9번. 밑줄친 그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자,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권세 있는 신하는 공신이든 천함이든 가리지 않고 처단하고 육조를 직접 장악하여 의정부 재상 중심의 정책 운영을 국왕 중심 체제로 바꾸었다. 자, 공신이든 천함이든 다 제거했다라고 했잖아요. 천함 죽인 게 누구? 태종. 네, 태종이죠.
조선 태종. 자, 조선 태종은 육조직계제를 실시했다는 거 지금 거기서 설명하고 있죠. 육조직계제를 실시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자, 그 다음에 사간원 독립, 이거 제시문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사간원을 독립시켜서 대신을 견제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왕실과 종친, 왕의 친척이나 외척이나 종친을 견제. 외척, 종친, 견제. 외척이나 종친을 견제했고, 호패법을 실시했고, 사명을 폐지했고, 호패법 실시, 그리고 사병 폐지, 그 다음에 의금부와 승정원을 설치했죠. 의금부와 승정원 설치. 자, 그리고 신문고 설치. 신문고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계미자를 주조한다거나 계미자를 발행한다거나 사섬서를 설치하고 정화, 종이돈이죠. 정화를 발행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태종 때의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라고 하는 지도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태종 때. 자, 그럼 이제 여기 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봅시다. 1번 공법을 실시하여 전세율을 낮추고 공평하게 부과했다. 공법, 전분육등법과 연분고등법, 세종. 2번 언론기관이 사관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했다. 사관원 독립 대신 견제. 여기 있죠. 3번 조선왕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의 편찬을 완성했다. 성종. 자, 복법을 실시하여 정군의 수를 늘리는 그 국방을 강화했다. 세종. 정답은 2번. 10번 다음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임꺽정은 양주백정인데 성품이 교활하면서도 사납고 용맹스러웠다. 무리 10여 명이 모두 날래고 빨랐다. 도적이 되어 민가를 불사르고 소와 말을 빼앗고 만약 이해한 거하면 살을 베고 사지를 찢어 몹시 잔인하게 죽였다. 경기에서 황해에 이르는 아전과 백성들이 적과 비밀이 결탁하고 관에서 잡으려 하면 반드시 먼저 알려주었으므로 거리낌 없이 돌아다녀도 관에서 잡을 수가 없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임꺽정이 나와 있죠. 시험에 임꺽정 나오면 무조건 명종 때다. 명종. 자, 명종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문정왕후, 엄마 문정왕후의 수령청정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특히 문정왕후가 불교를 좀 좋아했죠. 그래서 불교를 장려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우라는 승려를 등용하고, 그리고 승과를 부활시키고, 자, 요게 이제 문정왕후가 불교를 장려했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왕이 되면서 바로 우리 외삼촌과 그 전 왕의 외삼촌 사이에 대립이 벌어지잖아요. 을사사화가 일어나죠. 을사사화, 외척의 대립인 을사사화. 자, 그 다음에 우리 금방 나왔던 임꺽정의 난이라고 표현하는데, 어쨌든 임꺽정이 이제 활동하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을묘외변이 일어나요. 일본이 전라도 지역으로 쳐들어온 사건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비변사가 상설화되죠. 비변사가 상설화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구황찰요라는 책이 편찬되기도 하는데, 구황찰요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책으로 편찬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무 껍질, 나무 뿌리가 뭐 풀뿌리, 나무 껍질 같은 거 먹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직전법을 폐지하죠. 그래서 왜 과전법, 직전법, 관수강급제, 직전법 폐지하잖아요. 그때 직전법 폐지가 바로 16세기 명종 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명종 때 있었던 일들이다. 1번. 자, 윤원혁 일파가 대윤을 몰아내고 전국을 주도했다. 이게 바로 을사사화죠. 그래서
윤원영, 즉 소윤이 배윤을 쫓아낸 사건. 자, 2번 살인이 분열하여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성립된 건 선조. 기묘사화로 조광조를 비롯한 살인 세력들이 제거된 거는 중조. 김종직의 조이제문이 계기가 되어 사화가 발생한 건 이거 무오사화니까 연산군. 무오사화니까 연산군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풀어봤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